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오후 5시입니다. 저는 북한 핵 문제를 지난 한 30년 동안 취재를 해왔습니다. 해오면서 한국의 국방안보 관계 고위직에 계시는 분들의 성향을 알게 되었습니다.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몇 사람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북한 핵 문제를 구경꾼 입장에서 다뤘습니다. 구경꾼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 능력을 항상 과소평가해 왔습니다. 과소평가해 왔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이 과연 실전에 배치할 만한 핵폭탄을 갖고 있느냐? 있다고 하더라도 10개 정도 아니겠느냐? 수소폭탄 어림없다. 더구나 잠수함 발사 미사일 어림없다. 터질지 안 터질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과소평가해 왔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국방을 미국에 맡기니까 북핵 문제가 자기 문제가 아닌 것이 된 겁니다. 북한은 어떻습니까? 핵 개발할 때부터 핵 전략을 지금 펴고 있는 시점까지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국가 체제의 생존을 겁니다. 자세가 달라지죠. 죽고 사는 문제를 핵 문제와 연결시키니까 트럼프를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북한 외교관들의 자세가 살벌합니다. 날이 곤두서 있습니다. 말 하나하나가 계산된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수많은 핵 전문가가 있지만 다 구경꾼 입장입니다. 논평을 즐깁니다. 또 현학적입니다. 자기 아는 거 자랑하는 사람 많아요. 이렇게 하면서 핵 무장 우리도 해야 한다. 전술핵 재배치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한 번도 제대로 꺼내본 적도 없이 지금 이렇게 코너에 몰리고 말았습니다. 자주국방을 포기한 국민은 타락하고 4대주의 노예 근성의 소유자가 된다 하는 것은 알았지만은 국가 엘리트층에서 그런 정신적 붕괴가 일어나리라고는 미처 몰랐습니다. 저도. 한 2년 전에 국정원에서 북한의 핵 문제를 다뤘던 김정봉 당시 한중대 교수가 한국융합안보연구원 창립 세미나 발제문에서 북한이 원심 분리기 3000기를 보유했다는 정언을 토대로 분석해 보면은 14년간 우라늄을 추출했다고 할 경우에 840kg의 농축 우라늄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앞으로 이걸 계속 가동을 하면은 수소폭탄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머지않아 핵탄두 80발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SLBM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도 3, 4년 내 실전 배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방부나 청와대나 안보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분의 이야기를 현실과 맞지 않다.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사이 미국에서 이제 비로소 정보를 공개하는데 우리 김정봉 교수 이야기하고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한국에서 너무 과대평가한다. 북한의 핵능력, 미사일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한다고 비판을 받았던 사람들의 말이 정확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부서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북한의 핵능력을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를 하고 말았습니다. 왜냐요? 그걸 자기 문제라고 생각하면 항상 안보 적의 능력을 평가할 때는 과대평가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냉전 시대 때 미국도 소련의 핵미사일 능력을 몇 배나 과대평가했습니다. 그렇다고 욕하는 사람 없습니다. 원래 적의 능력은 그렇게 과대평가하고 준비를 해야 안전하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은 과소평가를 해왔습니다. 과소평가. 자, 드디어 지금 미국에서 쏟아지는 정보를 딱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우선 북한의 핵폭탄이 몇 개냐 현재 65개 20개에서 65개 여러 설이 있었지만 65개 정도로 보는 것이 이제는 정확한 듯 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우라늄 농축 시설의 이 규모입니다. 우라늄 농축 시설이 공개된 게 있습니다. 그게 2010년 미국의 해커 박사를 초청해 가지고 영변에 있던 것을 공개를 했습니다. 거기 원심 분리기가 한 4,000개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이외에 적어도 2개가 더 있다는 겁니다. 2개가 더 있다. 그러면 3개라고 잡았을 때 이 3개를 합치면은 원심 분리기가 몇 개냐? 몇 개냐? 한 2만 개로 봅니다. 2만 개. 원심 분리기가 2만 개인데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것은 최신형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은 앞으로 2010년까지 돌리면은 농축 우라늄을 1650kg 정도 갖게 될 것이다. 1650kg 정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핵폭탄을 몇 개를 만들 수 있느냐? 과거에 만들어 놓은 것까지 다 합치면은 몇 개를 만들 수 있느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40발 내지 150발을 만들 수 있답니다. 2020년까지. 그러니까 북한이 가지고 있는 비밀 농축 우라늄 시설을 풀 가동한다면은 불과 2년 뒤입니다. 2년 뒤까지 100발이 넘는 핵폭탄, 그 중에 상당수는 수소폭탄일 겁니다.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능력은 어느 정도냐? 러시아가 지금 핵탄두가 제일 많습니다. 6,850, 미국이 6,550개, 그 다음에 프랑스가 300, 그 다음에 중국이 280개, 영국이 215개, 인도 135개, 파키스탄 145개, 이스라엘이 80개, 북한이 현재 65개고 2년 지나면은 120발, 이건 영국 수준입니다. 영국 수준. 여기에 1000기의 미사일이 있습니다.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큰 규모의 핵 보유국이 된 겁니다, 지금. 무슨 구멍가게 수준의 핵 보유국이 아닙니다. 여기에 재래식 군사력 150만 명이 넘는 재래식 군사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요. 수도권을 노리는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게 북한입니다. 여러분들이 김정은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어마어마한 핵 무장 능력을 갖췄으면은 자신만만하지 않습니까? 자신만만하지 않을까요? 더구나 대한민국에 고분고분한 정권이 들어섰다.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이던 반공 우파 세력이 지금 축소되고 정권에 의해서 몰리고 있다 하면은 김정은은 지금 현재 60발이 넘는 핵폭탄과 1000기가 넘는 미사일을 가지고 내가 한반도의 주인이다. 내가 한반도의 주인이다. 남한 정부는 내 부하다. 미국은 내하고 대화가 되는, 즉 군축 협상의 대상이 되는 또 다른 핵 보유국이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20시간이나 타고 싱가포르까지 와서 나를 만나러 오고 나를 초대한 거 아니냐.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싱가포르 합의문이다. 그게 어디에 내가 핵 폐기한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대등한 관계에서 그래도 조선반도가 비핵화되는 게 좋으니까 그 방향으로 노력하기로 했다는 정도만 적혀 있다. 폼페이오가 또 온다고 하니까 김영철이 통해서 만나게 하고 앞으로 군축 협상 장기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러나 미국이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한국에 제공하는 해우산 폐기해야 된다. 한국 여론이 전술핵 재배에 취해달라고 하겠지만은 그거 절대 안 된다. 주한미군 철수하든지 성격을 바꿔야 한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 그러면은 평화유지군 상태로 있으려면 좋다. 있어도 좋다. 연합훈련, 한미연합훈련 안 한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절대 재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의를 보이는 차원에서 뭐 몇 개 시설 알려주고 실험장 한두 개 정도 폐쇄하는 성의, 쇼는 할 가능성은 있죠. 그보다는 거기까지 나가기 전에, 이번에는 거기까지 나가기 전에 우선 발굴한 미군 시신 200구 정도 가지고 돌아가면은 그래도 미국 국민들에게 빈손이 아니고 뭘 가져왔다고 선전할 수 있을 테니까 그거 가지고 가세요.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이 어마어마한 핵 전력상 무시하고 북한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드러내 가지고 핵 폐기에 착수할 것이다. 핵폭탄도 없애버리고 농축 우라늄 시설도 다 공개해가지고 폭파시켜버리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 그렇게 기대하도록 만들었어요.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도 그렇게 기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트럼프가 계속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려고 한다. 진정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두고 봅시다. 과연 폼페이오가 만나서 그런 합의를 해올지. 지금 제가 설명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김정은이가 이런 어마어마한 핵 전력을 만들어 놨는데 포기하겠습니까? 말 잘한다고 포기하겠습니까? 경제 지원한다고 포기하겠습니까? 다만 한국을 가져가세요.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미국에 의존해가지고 한미 관계는 돌보지도 안 하고 그냥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국가 예산도 복지 예산에 집중 투자하고 국방 예산은 2.6%로 묶고 미군이 사드 배치해 주겠다고 해도 안 받아주고 이렇게 하더니 결국 북한의 영향력 안으로 흡수되고 있구나. 그렇다면 좋다. 한국은 김정은 밑으로 들어가도록 밀어버리고 그 김정은과 잘 해보기로 하면서 김정은을 어떻게 하면 중국으로부터 떼어낼까. 이런 쪽으로 미국의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요? 이미 미국은 경험이 있습니다. 월남전에서 공산군한테 져가지고 월남 전국이 공산 통일이 되었는데 그 공산 통일된 월남이 중국과 갈등을 하니까 오히려 이제는 월남이 미국 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트럼프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한반도가 김정은 세상이 돼도 괜찮다. 김정은 세상이 된 그 한반도가 중국과 멀어지고 우리 편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월남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끔찍한 상황이죠. 그건 미국에는 유리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5천만 국민에게는 김정은의 노예가 되는 거죠.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월남이 1975년에 멸망한 이후에 탈출한 월남 사람들이 배를 타고 남진하해, 동진하해를 떠돌다가 아무도 안 받아주고 해가지고 배가 무너지고 파손되고 해서 상어밥이 된 거 기억에 생생합니다. 제가 부산에서 경찰 출입 기자를 했는데 어느 날 수산시장에 가니까 상어를 한 마리 잡았다고 보여주었어요. 상어 배를 가르니까 여자 허벅지가 나왔습니다. 아마도 월남 여자의 탈출하다가 자유를 향해서 탈출하다가 상어밥이 된 월남 여자의 허벅지 같았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들 지금 정신 차리지 않는 듯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폼페이오를 보내가지고 김정은으로부터 핵미사일을 빼앗아 오겠지 이렇게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꿈을 깨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 현실은 너무나 엄중한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눈을 감는다고 그 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을 흔히 영어로 moment of truth라고 합니다. 진실을 보는 순간입니다. 진실을 그대로 볼 때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도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 진실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북한이 금년간에 120, 30개의 핵폭탄을 가지고 미사일에 실전 배치해가지고 한국, 일본, 오키나와 광화문 사정권 안에 넣고 미국까지 위협하는 그런 전력을 갖추었다. 그런 북한과 우리가 상대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생명, 재산, 자유를 지킬 것이냐 하는 데 대한 실존적인 고민이 시작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